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염증, 통증, 발열을 줄이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인도메타신, 케토프로펜, 아스피린 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가벼운 두통이나 생리통의 경우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하고 삶의 질이 나빠지는 것보다 적절한 진통제를 선택하고 용법, 용량을 잘 맞춰 복용함으로써 통증 없이 지낼 수 있다면 진통제 복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진통제 복용으로는 내성이 생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관절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인해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자칫 진통제 복용이 장기화되어 내성 발생의 문제와 부작용 때문에 발생하는 합병증 문제가 나중에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내성은 동일한 약효를 보기 위해서 약물의 용량을 늘려야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대부분 진통제의 내성이 생기는 원인은 단일 진통제 성분보다는 부가적으로 첨가되는 카페인 등이 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보다는 마약성 진통제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에서도 이를 장기 복용할 경우 내성이 생길 위험성이 적지만 분명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해진다면 통증 자체가 심해졌거나 통증의 강도에 맞지 않는 진통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만, 그보다 혹시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찾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고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그에 걸맞는 진통제를 선택하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환자들도 이런 전후 사정을 잘 이해하여 통증의 원인을 찾고 자신에게 효과적인 진통제를 찾는 치료진의 작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통증을 없애달라고 생떼를 쓰지 말고 본인도 통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할 때 효과적인지 등을 치료진과 잘 상의하려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치료에 적극 협조하면 진통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할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모든 것을 약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염증과 통증의 만성화로 인해 조금이라도 약이 없으면 불안해하며 약에 의존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른바 약쟁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진통제는 절대 통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약을 한 트럭분이나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그대로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생의학에서는 약으로 고치는 병은 없다라고 감히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태에서는 몸속 대청소를 통해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해야 모든 염증 및 통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몸속 대청소는 몸 안의 모든 염증 요인들을 없애주는 치료기술이기 때문에 몸속 염증의 해결사 또는 종결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 대청소를 하면 더 이상 진통제와 같은 약물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과량 또는 장기간 복용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부작용은 속쓰림, 위통, 소화불량, 위궤양, 위출혈, 천공 등과 같은 위장관계 부작용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프로스타글란딘은 위점막을 보호하고 위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의 복용으로 위점막 보호 상태가 약해지면 위 손상과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자, 과거 위궤양 병력자, 스테로이드나 항응고제 약물을 병용하는 사람, 그리고 진통제를 고용량 혹은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빈속에 먹지 말고 반드시 식후에 최소 필요량만 섭취하고 기간도 짧게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위장보호제를 같이 병용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만, 이는 옥상옥처럼 진통제 약물의 문제 위에 또 다른 위산 억제제 약물의 부작용 문제를 얹어놓는 형국이라서 적극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흔한 부작용은 혈압 상승, 부종, 심부전 악화,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 증가와 같은 심혈관계 부작용입니다. 이는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중에서 콕스2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셀레콕시브, 에토리콕시브 같은 제품을 사용할 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자들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중에서 콕스2 요소를 억제하는 약제들은 피하는 것이 좋고, 만약 쓴다고 하더라도 장기 복용을 피하고 특히 가능한 최소 용량을 사용하도록 주의하십시오. 다음으로 많은 부작용은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신장 혈류 유지에 중요한 프로스타글란딘 억제로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소변량이 줄며 나트륨과 수분 저류로 부종이 발생하고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수 환자나 신부전간 질환 신질환 환자, 이뇨제나 ACE-억제제, ARB 같은 항고혈압제를 병용 중인 환자, 그리고 노인 환자들은 조심스럽게 사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평가해가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의 부작용으로는 피로, 황달, 간 수치 상승 같은 간 기능 이상, 발진, 두드러기, 천식 악화, 아스피린 아나필락시스 같은 알레르기나 피부 반응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신속히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진통제는 급성기 때 단기간으로만 사용하려는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생의학에서는 통증을 유발시키는 모든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몸을 새롭게 재생시키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진통제의 사용도 항상 우선이 아니라 최후의 선택이 되고, 그것도 일시적 보조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에 많이 의존적으로 변해버린 사람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양생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통제를 끊고 몸속 노폐물과 독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세포들을 재생시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 부분 진통제에 의존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약을 중단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생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단계적으로 진통제와 결별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을 거치시길 추천드립니다.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내용이 꼭 필요한 지인들과도 공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